근데 저는 이 마스크에 대한 관리가 좀 잘 되지 않아서 혹시 마스크를 재사용하는 과정에서 좀 젖어 있거나 그러면 거기에 이제 곰팡이가 끼고 그래서 그 곰팡이에 의해서 진균성 부비동염이 최근에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의심하고 있어요. 이 코로나 이후에 감기나 상기도염이 줄면서 축농증 환자도 줄고 수술 환자도 조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 축농증 수술하는 케이스에서 한 예전 같으면 한 10% 정도 내외의 곰팡이로 인한 축농증 수술이 좀 있었거든요. 진균성 부비동염에 의한 수술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 진균성 부비동염의 퍼센트가 제 개인적으로는 한 40~50%까지 올라가는 경향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진균성 부비동염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라면 그 부비동에 곰팡이가 생겨서 그쪽 때문에 염증이 생겨서 노란 코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수술이 필요한 경우인데 대부분의 환자가 코에서 냄새가 난다고 보세요. 코에서 악취가 나고 그 다음에 코에서 가래가 목으로 넘어간다 해서 오시는데 진단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내시경을 보거나 CT를 찍으면 명확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진균성 부비동염은 양쪽에 생기는 경우는 동시에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한쪽은 완전히 정상인데 한쪽에 꽉 차 있는 축농증이 있고 그 축농증이 있는데 석회화된 하얀 CT상에서 보면 석회한 여기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있으면 진단은 굉장히 쉽게 할 수 있고요. 근데 이 진균성 부비동염의 특징은 뭐냐면 약물 치료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곰팡이 덩어리가 시꺼멓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끄집어내야지 해결되지 진균성 약을 쓰거나 항생제를 쓴다고 도움이 전혀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진균성 부비동염인 경우에는 꼭 확인해서 수술을 해야지만 낫고요. 대신 이 수술적 치료가 굉장히 도움이 돼서 뭐 재발 가능성이 0%는 아닌데 진균성 부비동염이 또 생기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진균성 부비동염을 수술해서 다시 수술하는 경우는 있을 것 같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곰팡이가 다시 들어가서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진균성 부비동염으로 수술해서 재발해서 다시 수술하는 경우는 없어요. 물론 이제 감기가 걸려서 거기에 염증이 생기면 노란 코가 나올 수 있지만 그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곰팡이도 제거하고 통로를 열어주면 그 통로가 잘 유지가 되면 그쪽으로 다 약물 치료로 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결이 됩니다. 하는 거예요. 네. 결국은 약물 치료라는 게 그 진균성 부비동염에 대해 항진균제를 쓸 수 있는데 그거는 그 진균 자체가 어떤 그 점막 세포를 뚫고 들어가서 안쪽에 감염됐을 때 쓰는 거지 전신적인 감염일 때 쓰는 거지 이거는 부비동 안에 진균이 있는 상태거든요. 곰팡이이기 때문에 약의 효과가 전혀 없어요. 아무 조그만 것도 글쎄요 아주 이게 우리 몸의 재생 능력에 대해서 면역 세포에서 우리가 진균이 들어와도 그때그때 해결은 하고 있을 텐데 눈에 보이는 CT상에서 석회화가 보이는 진균 덩어리는 약물로 치료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수술해야 돼요. 세척으로 빠져나오기가 힘들죠. 예. 부비동 자체가 좁아서 그 석회화가 생기면 그게 세척으로 나오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코에서 악취가 나서 오시는 경우도 있고 일반적인 부비동염 증상하고 비슷해요. 뭐 크게 뭐 증상만으로 구분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코에서 악취가 난다든지 아니면 목에서 이제 노란 가래가 넘어가는데 그거 굉장히 지저분하게 찐득하게 넘어가든지 그게 또 한쪽에서만 그러니까 한쪽 코에서만 더 그런 증상이 유난하든지 그러면 진균성 부비동염을 의심해 봐서 검사를 해봐야죠. 그런 데이터를 뭐 아마 공식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던 데이터를 제가 본 건 아닌데요. 제 경험상 제 환자 수술 환자의 10% 내외 정도의 진균성 부비동 환자가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 한 2년 동안에는 그 부비동염 수술에 있어서 진균성 부비동 환자가 30~40% 이상 올라갔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거는 뭐 공식적인 얘기는 아닌데 혹시나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마스크를 쓰는 일상적인 생활이 돼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마스크에 대한 관리가 좀 잘 되지 않아서 혹시 마스크를 재사용하는 과정에서 좀 젖어 있거나 그러면 거기에 이제 곰팡이가 끼고
그래서 그 곰팡이에 의해서 진균성 부비동염이 최근에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의심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당연히 마스크를 재사용하지 마시고, 특히 젖은 마스크, 젖어서 이렇게 조금 오염된 마스크를 재사용하시는 거는 안 하시는 거를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 곰팡이를 어떤 곰팡이라고 매번 우리가 검사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곰팡이 균을 매번 가려서 이제 그 곰팡이 균에 따라서, 그러니까 곰팡이 균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지진 않아요. 약을 쓰는 것도 아니고 수술적 치료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곰팡이를 학술적으로 제가 균을 계속 동정해서 어떤 곰팡이인지를 알고 있는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사실. 예를 들어서 우리 화장실이나 어디 젖어 있는데 조금만 지나도 곰팡이가 이렇게 끼는 게 관찰할 수 있고요. 곰팡이는 굉장히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음식 같은 것도 이렇게 며칠 이렇게 놔두면 곰팡이 슬잖아요. 그러니까 곰팡이는 우리 포자나 이런 게 주변에 굉장히 널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게 우리가 거기에 감염 안 되는 거는 계속 코 점막에서 면역세포나 섬모 움직임이나 점막에 의해서 계속 배출시켜서 그거에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상으로 이제 곰팡이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 사실은 이제 곰팡이가 축축하고 이런데 습한데 어두운데 잘 생기잖아요. 근데 우리 몸에서 코 안에 부비동이라는 데는 어둡고 굉장히 습한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 이제 곰팡이가 날아다니다 들어가게 쌓이게 되면 진균성 부비동염이 생기는 거죠. 일단은 집안 환경에서 어떤 청결을 충분히 해야 되겠죠. 습하지 않게 곰팡이가 자라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호흡기는 건조한 건 좋진 않거든요. 그래서 점막이 건조하게 되면 그 코 안에 들어온 염증 물질을 점막이 잘 배출된 섬모들이 잘 쓸어서 배출시키는데 저해를 주기 때문에 건조한 공기는 코 점막에 좋진 않아요. 그렇지만 또 습하면 주변에 습하고 지저분하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습도는 겨울철 습도는 한 50%로 맞춰주는 게 중요하고요. 주변에 이제 곰팡이가 자라나지 않게, 습하지 않게 구석구석 이런 데는 청소를 잘 해주시고, 음식물 관리 철저히 해주시고, 마스크 같은 거 젖은 마스크 쓰지 마시고 최대한 건조하게 잘 말려주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곰팡이 때문만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마스크를 재사용했을 때는 어떤 바이러스나 이런 거의 침투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사실 마스크가 어떤 바이러스를 막아주거나 이런 거 기전이 그 말라 있을 때, 건조했을 때 영향이 있는 거지, 젖어 있으면 아마 그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마스크 재사용하시면 안 되죠. 진균성 부비동염 수술이 일반적인 축농증 수술보다 더 간단한 경우가 더 많아요. 네. 수술 방법은 비슷한데 일반적인 수술하고 크게, 일반적인 부비동염, 물론 부비동염 수술도 범위에 따라서 더 심하고 더 많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더 심한 경우도 있는데, 진균성 부비동염인 경우는 한쪽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전체 부비동을 다 염증이 생기기보다는 한 군데, 두 군데 정도에만, 한 군데 정도에만 차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적인 부비동염 수술보다 제가 느끼는 부담감은 뭐 전혀 더 없어요. 오히려 국소 마취도 가능하고 전신 마취도 가능해요. 환자분만 협조만 잘 되면, 그리고 그 진균성 부비동염이 한쪽에만 국한되고 심하지 않으면 국소 마취로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런데 이제 뭐 요즘에 이제 진료의 치료의 질을 좀 따지잖아요. 편하게 수술을 받으시려면 전신 마취가 좀 편한 경우도 있죠. 그건 이제 환자분이 상의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꼭 전신 마취만 하고 국소 마취만 하진 않고요.